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한 명이었던 한나라 무제. 그의 궁궐은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기이한 인물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동방삭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방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대나무 쪽 3,000개에 가득 채웠었는데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장정 둘이 낑낑대며 겨우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황제는 2달에 걸쳐 그의 글을 읽고는 그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여 당장 그를 낭중 벼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벼슬에 오른 동방삭의 행동은 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황제가 하사한 음식은 남으면 품속에 찔러 넣어 옷에서 생선 냄새가 진동했고 하사받은 비단은 아무렇게나 어깨에 둘러매고 퇴청했습니다. 얻은 재물은 모두 미녀들을 만나는 데 쏟아부어 1년이 지나면 실증을 내고 다른 여인을 만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동방삭을 미치광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제는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경들은 동방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는 어떤 일을 맡겨도 어김없이 해내는 자다. 어느 날 한 관리가 동방삭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선생, 사람들이 모두 선생을 미쳤다고들 합니다. 동방삭은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미치광이일세. 예상 밖의 대답에 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동방삭이 말을 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속세를 피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어 이 궁궐에 머무르니 세상의 시름과 근심이 나를 비껴간다네. 자네들에게 이곳은 근심 가득한 속세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엔 이미 속세가 없으니 이곳이 바로 신선이 논이는 산중이나 다름없다네. 그는 때때로 술에 취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사 피할 곳이 깊은 산속뿐이랴. 새 속에 몸 담그고 금마문 안으로 숨어드니 궁궐 아니야말로 신선이 살기 좋은 곳일세.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동방삭은 그렇게 세상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는 현자였습니다. 그의 비범함은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큰 노루를 닮은 정체불명의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천하의 박사들도 그 동물의 이름을 아는 이가 없자 무제는 동방삭을 불렀습니다. 동방삭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저 동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먼저 제게 최고의 술과 음식을 내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요구였지만 무제는 흔쾌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동방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은 추하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나타나면 머지않아 먼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귀순해올 징조입니다. 그리고 1년 뒤 그의 말대로 북방의 흉노족 왕이 10만의 무리를 이끌고 한나라에 항복해왔습니다. 동방삭은 무제로부터 막대한 상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의 기행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익살과 기행으로 살았던 동방삭. 그런 그가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무제 앞에 나아가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얼굴로 간언했습니다. 폐하, 시경에 윙윙거리는 파리떼가 울타리에 앉으니 어진 군자여, 남을 헐뜯는 말을 믿지 마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디 아첨하는 무리를 멀리하시고 참소하는 말을 물리쳐 나라의 근간을 지키시옵소서. 늘 농담만 하던 동방삭의 진심 어린 충언에 무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방삭은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마지막 말을 이해했습니다.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 하더니 평생을 미치광이처럼 살았던 것은 자신의 지혜를 보존하며 속세의 파도를 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동방삭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고달픈 것은 어지러운 세상 탓이 아니라 그 세상에 얽매인 내 마음 탓이라고. 생각을 바꾸면 소란스러운 속세 한가운데에서도 신선처럼 자유롭게 논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